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지 않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고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이 싹 다 존재하더라 라는 거를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내가 영상에서 강조했던 건 사실 2차 함수 단원이다 보니까 그래프를 꼭 그려서 생각을 해야지 그냥 2차 함수인데 방정식 쉽게 살아지. 물론 개념상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 접근할 때 그림을 그리지 않고 풀라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꼭 그림을 그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얘는 제한된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풀자. 야, 일단 함수에서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대입이죠. 자,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쉬운 겁니다. 자,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를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라고 나오지? 자, 그럼 간단히 나왔어. 쉬운 거잖아.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냐면 최소값을 물어봤다. 자, 따지고 풀자.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 차이가 양수니까. 따라서 아래로 볼록 그래프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구성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부터 안 해줄 거야. 질문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표준형으로 바꿔야겠죠? 그래가지고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지. 자, 이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안 한다. 맞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612번도요. 똑같습니다. 일단 최대값, 최소값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식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구조죠. 자, 위로 볼록일 때 무슨 값이 존재? 최대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요? 또 표준형이지 뭐. 자, 표준형 바꾸는 걸 힘들어할 수 있으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자, 최고 차이 계수를 묶어. 자, 어디까지만 묶어? 상수항 앞에까지만 묶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죠.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죠? 반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요 노란색 바로 친 것만. 자, x-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했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걸 어떻게 했어? 이거 마이너스 4잖아. 앞에 있는 거 곱해서 튀어나왔지? 그러면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2k니까 자, 14 플러스 2k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예요? 14 플러스 2k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냥 표준형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뭐 요상하게 써있긴 하지만 전개해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x자 꼭지점의 y좌표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을 갖는 거죠. 최소값.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 자, 바꾸면 어떻게 돼? 1창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1을 더하고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지. 자, 바꾸는 거 못하면 사실 좀 곤란하다. 지금의 시점이 나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가 되겠다. 자, 두 개가 서로 어떻대요? 같대요. 이거랑 이거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갖다 풀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0이 그냥 나와. 자, 그죠? 이거 그냥 계산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615번. 자, 자, x는 2에서 최대값 2를 갖는다. 자, x의 제한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죠. 그쵸?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한된 범위가 없어. 근데 최대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아래로 블록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지? 최소값만 존재하잖아.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일단 아래로 블록은 절대로 아니네. 위로 블록인데 최대값이 2인데 자, 그때 x좌표가 뭐예요? 2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를 준 거야? 꼭지점에 잡혀준 거야. 꼭지점에. 자, 그 다음에 F1은 1이라는 거가 써있으니까 지나는 점도 하나 줘요. 자, 얘는 뭐라고? 2,2라는 지나는 점인데 꼭지점이란 말이야. 꼭지점. 자, 그럼 ABC 찾자. 잘 봐. 여기서부터 중3거야, 얘들아. 야, 니네 2차 함수 식세우기 아이디어 중에서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 일반형 중에 뭘 써먹었어? 표준형 써먹었지? 자, 따라서 표준형으로 식세우기.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떤 의미였어요? 표준형에서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였고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숫자가 꼭지점의 y좌표였죠. 자, 따라서 내가 지금 쓴 식이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노란색 식과 서로 같은 뜻이 된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근데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뭐 하겠어? 지나는 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대입이라고. 자, 그래서 대입을 했어. 그러면 a 플러스 2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지. 위로 블록이잖아. 정확하게 푼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자,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까지 해보세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ABC가 마이너스 2라고 4하고 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자, 계산 다 했지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보나마나 식 세우기 못한 거지 뭐. 꼭지점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 식 세운다. 중3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알겠지. 당장 이거를 니네가 기말고사 때 보긴 하지만 중학교 때 그래도 고등학교 거 나가고 있는데 잘 알고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 과자 617번. 자, 얘도 15번하고 비슷하다. 잘 보세요. 가조건을 보니까 지나는 점 줬죠? 나조건이 좀 중요하다.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었어요. 데칼코마니? 접으면 푸겠죠? 누구 기준으로? 대칭축 기준으로 접으면 푸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2차 함수에서. 근데 그 녀석을 뜻하는 축의 방정식이 무려 x는 1이고 그리고 fx의 최소값도 있어. 그럼 똑같아. 최소값인데 축의 방정식이 1이야. 자, 이거는 실전적인 개념 아니었냐? 꼭지점의 정의가 뭐였어? 이거 대답해야지 얘들아. 꼭지점의 정의가 뭐였어? 아무도 모르게. 뭐였어 꼭지점의 정의가? 제일 위에 있는 점이요? 그런 거 아니죠. 뭐였어? 야, 잘 봐. 이거 축의 방정식의 x는 2인 건 알겠지? 왜? 근데 하필이면 꼭지점의 x좌표랑 왜 똑같을까? 니네 중3과 공부할 때 내가 계산하면서 축의 방정식 숫자가 꼭지점의 x좌표랑 무조건 똑같으니까 많이 써먹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왜 똑같아? 하나는 알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고? 꼭지점의 정의 때문이야. 꼭지점의 정의는요, 이 참수 축이 있어. 교점이 생겼지. 이게 꼭지점이야. 책에 나와 있어. 뭐라고요? 축하고 그래프의 교점이 꼭지점이야.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의 축의 x는 2라는 식이었으면 이 식의 특징이 뭐였어? x좌표가 2인 점들 싹 다 모아놓은 거지? 맞지? 자, 그럼 그 위에 꼭지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은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겠지만 x좌표가 무조건 2라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어디서 출발했어? 정의. 알겠죠? 자, 그럼 축의 방정식 1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꼭지점에 x좌표가 된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아!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구나. 그러면 방금 푼 거랑 똑같아요. 자, 꼭지점 주어져 있죠? 지나는 점 주어져 있죠? 꼭지점 주어져 있죠? 지나는 점 주어져 있죠? 똑같이 무슨 식을 세운다? 표준형으로 또 세운다. 자, 꼭지점에 x좌표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대입해라. 대입해라. 자, 대입하게 되면 계산해드립니다. a가 1 나옵니다. 계산하면. 자, 그럼 또 확인합시다. 제대로 풀었는지 항상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했다. 위로 볼록은 최대값이지 최소값이 아니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최소값 존재하는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제대로 푼 거야. 항상 공부하면서 체크해야 된다. 별거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해. 너무나 중요해. 실수 안 하는 방법이야. 자, 그럼 1인 거 집어넣었어. 그럼 뭐 계산하래? F2 찾아라. 자, 다 됐죠? 그럼 X에다 2 대입하는 거잖아. 2 대입해봐. 1-3이니까 마이너스 2 나머지. 1번. 똑같은 문제죠, 두 개? 완전 같은 문제야. 자, 다 적었죠? 자,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아무래도 비플렸으니까. 잘 봐라. 일단 자기가 푼 노트에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고 뭐 몰라서 아예 손도 못 대실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래프 그릴 생각조차 안 했으면 잘못된 거야. 최소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좀 표시하고 노트 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그래프를 계속 강조했단 말이야. 그림 없이 풀면 안 돼. 하면서 나는 알겠죠? 자, 졸지 마시고요. 그러면 일단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자, 표준형으로 바꾸자. x-2에 두고 마이너스 3 나오네. 바꾸면. 자, 그럼 아래로 블록이지? 자, 그림 그린다.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니네 노트에. 축이 2죠. 자,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이거 됐네. 자, 근데 여기 이제 제한된 범위 문제잖아. 자, 제한된 범위는 무조건 그림이라고 했는데,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끊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은 당연히 2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럼 대충 여기쯤 마이너스 1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a가 뭔지 모르잖아. 자, 얘가 노트 정리할 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다.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 다시 말하면 축이 포함되냐? 안 되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경우의 수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축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와 안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게 대명 노트에 써있던 두 가지 케이스죠. 자, 그럼 첫 번째, 이게 만약에 범위 안에 이 A까지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거를 파란색으로 보셔야 돼. A가 자, 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갔으면 대충 A가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범위 안에 들어갔지. 그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살아남는 그래프가 누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쓰는 거야. 왜?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써먹어야 돼.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었던 제한된 범위가 아닐 때의 꼭지점의 y좌표가 그대로 최소값이 유지가 되죠. 범위 안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건에 의하면 현재 파란색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됩니다. 뭐가 이상하지? 문제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적혀있잖아요. 자,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에 안 맞아서 잘못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무슨 계산했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안 맞지? 그럼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축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 두 번째 케이스, 빨간색으로 한다. 자, A가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그래가지고 A가 한 여기쯤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살아남는 그래프는
빨간색 부분 이 부분만 쓸 수 있겠죠.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이 녀석은 최소값이 된다 안 된다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점은 여기 찍혀있는 요 점이 가장 밑에 찍혀있는 점이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요거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인데 뭔지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2래. 그럼 이거는 계산 가능하지. 일단 마이너스 3이라는 오류가 안 났잖아.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때 최소값이 반드시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무조건. 자, 그럼 잘 봐라. 빨간색 강조하는 점 있죠?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A, 마이너스 2. 자, 별로. 빨간색 A일 때 다시 말하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이 A,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경우 조건하고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다 뭐를 대입해요? A,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자. 자,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뭐 여기다 대입해도 되네. 대입해볼까? 자,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마이너스 4A. 자,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네, 넘길게요.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 되지 않냐? 자, 잘 봐.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 자, 칠판이 좀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 자, 인수분해 하면 A-1하고 A-3은 0 이렇게 되지. A가 두 개나 나왔어요. 다 될까요? 안 되는 게 있지요? 잘 봐라. 빨간색 과정을 통해서 답이 이게 나왔다. 빨간색 과정이 뭐였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여기 있는 A는 2하고 똑같으면 큰일 나지. 얘보다 왼쪽에 그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풀 때 체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A는 빨간색 풀이 2보다 작아야 돼. 2랑 같아져 버리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잖아. 그럼 그건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래서 2보다 작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안 되는. 조금 어렵지. 자, 근데 아까 다시 얘기했어. 그림을 안 그렸으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냈다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까지는 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그 다음부터 못 볼 수 있어. 왜냐면 아직 우리 경험이 많이 없잖아. 알겠죠? 자, 집에서 다시 공부하시면서 잘 정리만 해봐. 결론, 이 문제는 범위 안에 축이 안 들어갈 때가 답이 나온다. 알겠죠?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안 맞는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잘못된 거다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얘들아 자는 거 아니지? 착각한 거지 내가 지금. 울지 말고. 계약 언제 하냐? 10 며칠 날 하냐? 10 며칠? 2일? 20? 일주일 좀 넘게 남았네. 거의 2주 남았고. 지금은 모르겠다. 학교마다 사정이 달라서 온라인 계약 수업을 뭐 실시간으로 하는 학교가 거의 없죠. 온라인 수업 실시간이니? 보나? 네. 몇 시에 끝나냐? 학교랑 똑같이 끝나니? 네. 실제 학교랑? 네. 그건 좀 힘들겠구나. 근데 다른 학교는 라이브 수업 아닌 학교도 많지. 그치? 그냥 챙겨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숙제가 사실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숙제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가장 적진 않아. 나도 알아. 그냥 뭐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지금 시기에 좀 빨리 나가야 돼. 얘는 학교 가기. 어떻게 보면 계속 얘기하지만 연장 수업을 지금 거의 못할 상황이라 여름방학 연장 수업을 나랑 실질적으로 연장 수업 할 기회가 이제는 없어. 물론 여러분들 학교 전체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취합해봐야 되지만 못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개념 수업을 보고 오는 게 힘들다고 한 거는 뭐 나도 고려를 할게 다시. 좀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옛날에 문제 풀었던 것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돼서
그럼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그건 선생님의 일인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하는 건 일단 진짜로 계약하기 전까지는 좀 따라와 줘야 돼. 내용이 어려운 건 내가 도와줄 거야. 근데 양적으로 많은 거는 좀 시간 투자 부지런히 해서 니네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코앞에 닥쳐야 하잖아. 맞지? 예의하는 사람 없다고 확신해요. 그날 집에 가서 수학 1이라도 볼 사람 있어. 쉰다고 안 봤을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틀이나 빠졌잖아. 못해고 월수금은 쉬리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양해를 구했고 하루는 편의를 봐줬죠. 그렇지? 이번에 숙제가 좀 적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까지는 좀 세게 나갈 거야. 양도 좀 많고 그렇게 할 것이고 부등식 단원부터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말한 대로 수업 시간에 좀 하는 식으로 되도록이면 하고요. 문제 푸는 건 선생님이 영상을 찾아내서라도 저는 도움을 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일단 좀 선생님도 좀 찾아봐요. 뭐 하물며 어려운 문제라도 좀 선생님이 따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아무래도 숙제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내가 좀 자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진짜 계약하기 전까지는 좀 부지런히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학교 계약을 하게 되면 힘들겠죠. 학교에서 오래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떻겠어. 숙제할 시간이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거를 합리화해서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 해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해왔어요.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하는 거야, 선생님. 그건 중학교 2학년 때나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은 곧 고딩이잖아요. 실감이 안 나겠죠.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고딩이야? 그럴 수 있는데 곧 고딩이야. 니네 6개월 뒤면. 지금 5월이죠? 6개월 뒤면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요. 그 사이에 시험 몇 번 봐? 3번 봐요. 그치? 내가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시험 대비 3번 하면 거의 3달 좀 안 되는 시간이 날아가니까 시험 대비해야 돼. 그럼 남은 3달 동안의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게 그 사이에 연장 수업도 못해. 그러니까 힘들어.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힘든 부분 100번 이해하지만 좀 부지런히 살아야 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시간은 한정적이죠. 알겠지? 자, 힘들어도 좀만 참고 해보자고. 자, 12번 유형이랑 13번 유형은 사실 별표 하나씩 쳐도 돼. 그 정도로 조금 귀찮은 문제인데 1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제한된 범위 문제인데 또 치환하는 문제예요. 자, 얘가 왜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자, 찾아보래요. 일단 얘를 치환하지 않고는 풀기가 지금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2차 함수가 아니죠. 아이고, 잠깐만.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인데? 잠깐만, 왜 이렇게 쉽게 나왔지? 아, 625번. 이게 영상에서 풀어줬구나. 아씨, 5번이랑 헷갈렸다. 아니, 2차 함수가 맞네? 뭐 어쨌든 하자. 힘들네. 자, 2차 함수 맞네요.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잠깐 봐보면 아래에 있는 문제 625번은 전개를 하려고 하면 4차식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얘는 4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4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들은 그릴 줄 모르죠.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2차 함수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625번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더하기 2x라고 써있는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풀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도 사실은 전개를 하면 그래봤자 2차식이기 때문에 전개해서 풀어도 사실은 돼요. 근데 치환했을 때 형태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해보자 그냥. 얘는 그냥 해도 돼. 자, 동그라미 친 부분을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져 있는 식은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5니까 뭐 치환 하나 안 하나 일단 2차 함수 스타일이긴 하죠. 2차식에 y를 써 있으니까. 자, 근데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치환했을 때 제한된 범위에 의해서 이 t 값도 마찬가지로 제한된 범위가 설정이 되더라. 자, 라는 게 중요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따지나요? 무조건 그림이다. 이건 그릴 수 있잖아. 이거 뭔지 알겠어? y는 2x-1 1차 함수야. 직선이죠. x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어요? 1부터 4까지. 1은 여기 있다 생각하고 4는 여기 있다 생각하자.
그럼 제한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되고 4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을 사실은 그려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림 안 그리면 활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럼 1을 대입하면 얼마야? 1이죠? 4를 대입하면은 7이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t가 y 같은 거라 했다? y 같은 거. 근데 그 녀석의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제한이 걸려 있으면 그때 해당하는 t 값의 범위가 1부터 7까지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야 돼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해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론. 치열한 식은 t가 x문자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이 t의 범위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된다면 1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만 봤을 땐 니네가 앞에서 풀었던 제한된 범위 2차 함수 문제랑 똑같아. 아래로 올려기지. 됐니? 자, 이거 표준용으로 바꿔봐. 자, 이거.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추계 방정식 2잖아. 아니, 제한된 범위는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찾아보라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부터 7까지니까 들어가죠. 1이 한 여기쯤 있고 7이 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는 요거까지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래. 이런 그림이 문제 풀 때 다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그림 없이 풀지 마 절대로. 얘네가 아직 그러기에는 경험이 없어. 꼭 그림이요. 자만하지만 쉽다. 절대로 쉽지 않아. 자, 그러면 최대 최소 물어봤죠? 그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t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인 1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최대값은 어떻게 찾지 얘들아? 개념 노트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에 대입했을 때 y값이라고 할까? 누가 멀리 떨어져 있어? 한 칸. 5칸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7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대입하면 됐어. 자, 그러면 7을 대입하게 되면은 26이냐?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최대값 26, 최소값 1이다. 자, 2개 빼라고 했으니까 25가 답이네요. 지금 문제 풀면서 계속 그림 그려주고 있지? 자, 그림 그리는 게 당연한 거야. 알았죠? 그림 안 그릴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꼭 그려, 그려. 유형 13번 혹시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거 좀 사실 처음 풀 때 좀 어려운 문제야. 처음 풀 때. 이거만 하면 되냐? 괜찮아? 여기는 내가 영상에서 하나 풀어줬죠. 그치? 자, 해보자. 간단하게 생각하자. 위의 점이래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자, 그 직선인 거는 이거 y는 하고 붙이면 1차 함수잖아. 기울기 음수. 자, 근데 요 위의 점이래. T점이. 우리가 그래프 공부해서 알겠지만 위의 점은 대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요 식에다가 a, b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a 플러스 b는 4라고 만들어지죠. 자, 대입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냐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위의 점 대입이라는 정말 그저 그런 개념을 대입한 거예요. 자, 근데 뭐를 물어봤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찾아라.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이다. 미지수가 많으면 짜증나요. 줄어들면 좋아요. 문자가 2개죠? 유솔아. 문자가 2개죠? 줄일 수 있을까? 이거 써놓겠다라는 거야. 니네는 문자 소거하는 방식을 대입법이라고 공부하지 않았냐?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걸 손이 뭐 하고 싶어요? 이 대신에 4-1 대입하는 거야. 이게 대입법이었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겠다. 왜 대입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문자가 하나라도 줄어들어야 니네한테 좋잖아.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자,
잘 들어라. 잘 봐라. 일단 B 문제 날라가서 A밖에 없으니까 좋다. 그치? 자, 전기에 2A1이고 8A 16이죠. 자,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사실 기억을 다 해야 돼. 물론 힘들지만. 잘 봐라. 니네 여기서부터 경험을 이미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죠?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지. 2차 방정식 단원에서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문제 풀 때 이건 A 문제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개념을 쓰라고 했어?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스럽게 변형해서 풀라고 했죠.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접근하라고 얘기했죠. 했던 얘기야 2차 방정식 때. 자, 잘 봐라. 그래서 이 녀석을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체인지해. 자, 바꾸는 거 할 수 있잖아. 절반해주고 4를 더하고 빼는 거지. 5나 힘들어 좀만 참고해. 2에 A-2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8 되죠? 2차 함수로 바꾼 거야. 자, 그랬을 때 왜 문제에서 최소값이라고 했어? 최대 최고차의 개수가 영수라서 아래로 불러오잖아. 아래로 불러올 때 뭐가 존재? 최소값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8이겠지? 아니죠. 자, 5번이가 뭐야? 자, 2개 남았어요. 얼른 풀고 뒤에 것도 좀 하고 잠깐 쉬자. 자, 다 먹었어? 영상에서 2개 풀어줬지. 이거랑 이거 풀어줬구나 이렇게. 아, 그러네. 일단은요, 뭐 우리가 아직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보긴 하지만 630번 문제는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 대부분 시험 문제는 실려 있어. 니네 아마 나중에 시험 대비 기말고사 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문제 사실 다 나와. 이거 다 중성 문제야 사실. 대부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실려 있는 것일 뿐이지. 다 시험 문제. 자, 물론 니네가 질문한 2문제는 뭐 질문할 만한 문제예요. 자, 간단하게 접근해. 자, 문장제 문제잖아. 활용 문제는 식이 주어져 있거나 그림이 주어져 있으면 그 그림이, 그 식이 어떤 거를 뜻하는지를 좀 판단하고 풀어야 돼. 답을 내기 급급한 애들이 사실 많이 틀리죠. 눈으로 졸지 말고.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0x의 제곱 더하기 240x 이렇게 써있지. x가 뜻하는 게 뭐죠? 판매 가격이래.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판매 가격을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라고 써있지. 이게 무슨 얘기야? x가 판매 가격입니다.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로 이하 맞지? 자, 이하로 제한을 건 거야. 자, 이건 정확하게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최대 치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앞에서 푼 거랑 똑같다. 이거 어떻게 해? 표준형으로 또 바꿔야지. 자, 바꾸는 거 잘 쓴다. 앞에 거랑 차이점이 없잖아. 위로 블록이죠? 꼭지점에 x좌표 축의 방정식이 4죠? 자, y좌표가 480이죠? 제한된 범위를 봅시다. 2부터 5까지니까 제한된 범위, 축의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2가 한 여기쯤 있고 5가 여기쯤 있겠지. 자, 가까이 그린 이유는 4하고 5가 2하고 4보다 가깝잖아. 한 칸이고 두 칸이고 알겠지?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깝게 그린다. 자, 그럼 꼭지점이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녀석 대입한 게 그대로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된다.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나머지 값,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2가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거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지. 방식이 완전 똑같잖아. 여기 어려운 거 없어. 자, 됐죠?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자, 그럼 얼마냐? 360이구나. 자, 근데 이게 단위가 만원 단위로 써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린다. 480 만 원이야.
최소값은 360만 원 이렇게 써야 돼. 윤소라 잠깐 서 있자. 안 되겠다. 자, 저 책상으로 오는 거. 네, 졸았어요. 빨리 잠깐 서 있어. 빨리. 책상 1호 유저가 되네. 빨리 들어. 뒤에 가서 서 있어. 어? 다 했어? 아니요. 그러면? 나왔는데. 힘들어요? 네. 가, 그래. 고생했어. 네. 내일 봐. 잠깐 서 있어, 윤소라. 어려운 거 해야 돼서 잘만 안 돼. 저 책상에 잠깐 가봐. 안 줄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한 번만 믿어볼게. 알았냐? 한 번만. 그러지 마. 35번 하자. 자, 35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풀어줄 때마다 아쉬운 게 있어. 뭐냐면 니네 이 그림을 이미 봤어요. 자, 물론 여기 문제에 나온 거랑 똑같은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림만 봤다고. 뭔지 많이 알겠냐? 중학교 2학년 때 보셨습니다. 피타도 공부했죠? 닮음도 공부했죠? 이거 중학교 2학년 그림이야. 자, 일단 뭐를 구해야 되느냐 생각해 볼까요? 거기에서 꽃밭의 넓이, 최대 넓이를 구해야 돼. 계산하면.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건 넓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구나. 야,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뭐 계산해야 돼? 가로랑 세로 찾아야지. 그래서 식 세울 때 기본은 뭐야? 미지수 아니겠어요? 맞니? 자,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설정할게. 선생님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나갔어. 자, 이거는 아무데나 놔도 돼. 자, 가로에는 아무 상관은 없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선생님 그럼 괄호는 y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네가 쓰는 넓이의 관계식이라는 얘기는 넓이 y는 뭐뭐뭐라는 x를 사용한 식 이렇게 식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니네가 세우는 관계식에는 x문자 하나밖에 못 써. 여기다 y를 써버리면 그건 보도 못한 함수 그림이 돼요. 그건 아직 니네 경험을 하지 못한 영역이에요. 나중에다 아니면 맞아. 어쨌든 니네가 볼 일은 없어. 그래서 y로 놓는 게 아니라 잘 들어. 가로의 길이도 찾긴 찾아야 돼. 근데 가로의 길이를 여기 쓴 x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만 나타내는 거야. 문자를 하나 더 쓰면 안 돼. 하나밖에 못 쓴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이거 찾는 거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네는 피타도 공부했고 닮음도 다 공부했단 말이야. 여러분 닮은 공식 중에 이런 거 기억나요? 이 그림 봤죠?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거와 같다. 기억나요? 요거 때 요거하고도 똑같았죠? 기억나요? 자, 요거 쓸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를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기 위해서 그냥 별표라고 이름을 좀 붙여줘 볼게요. 자, 닮음 쓴다. 잘 봐라. 저 공식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요거 때 요거 자 점선 표시하고 잘 봐. 요 길이는 얼마야? 10에서 x 빼야지. 전체는 얼마야? 10이지. 이 길이 찾고 싶어. 별표. 이거랑 뭐랑 같아? 같아? 비율이 뭐랑 같아? 이것도 요거죠. 자, 근데 요 길이가 20이잖아. 다 했어. 자, 그럼 이걸 별표 눈하고 정리해봐. 2분의가 아니라 이 가로 열고 10-x거든. 그쵸? 자, 그럼 잘 들어라. 별표를 x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낸다. 자, 문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힘들다고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내 입장에서 아쉬운 건 닮음을 생각하지 못하기가 조금 아쉽다는 거야. 야, 그럼 빨간색 x 세로지? 이게 가로지? 넓이식 세우겠다며? 세워. 뭐 곱하기 뭐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이거지? 다 했어요. 이거 무슨 식이에요? 저변 2차식이죠? 2차 함수야. 끝났어. 식 세웠으면 그 다음 거 풀면 돼.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똑같이 앞에서 우리 풀었던 거 싹 다 표준형 문제였잖아. 자, 바꾸는 거 해보면
아 맞구나. 50 마이너스 자 맞지? 자 표준형으로 바꾼다. 바꾸면 마이너스 2에 자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50 이렇게 만들어져. 위로 블록이죠? 꼭지점에 x좌표가 5고 y좌표가 50이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다? 50이다 라고 답이 나와. 자 얼른 적으시고 하나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얼른 적어봐. 자 답은 나왔는데 니네가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공부한 게 제한된 범위의 2차 함수 최대 최소란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사실 풀이 과정상에서 안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는 x가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돼. 제한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나? 사실은 이거 계산을 원래 해줘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학교 시험 문제도 보니까 제한된 범위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체크를 안 하시는데 일단 내가 보기엔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하기 귀찮으니까 안 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교육과정상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의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제한된 범위가 뭔지를 원래는 따져야 돼요. 이거 실생활 실생활 문장제 문제예요. 야 x가 뭐였어? 가로지, 세로지. 마이너스 들어가면 돼? 변의 길이가 어떻게 마이너스 나와? 벌써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얘는 풀 때 이렇게 풀면 사실은 부분 점수 빠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원래는 써줘요. 근데 쉬워. 그냥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잖아. 변의 길이는 음수가 되면 안 되죠. 0이 돼도 안 되죠. 왜? 0 되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래 계산할 때는 가로의 길이 x가 양수가 돼야 되고 세로의 길이지?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2 가로 열고 10-x도 양수입니다를 원래는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x가 10보다 작다죠? 이거? 맞지? 자 그럼 공통 범위가 어떻게 돼? 0보다 크지만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풀 때 이거 써줘야 돼. 니네가 푼 여기 있는 문제들 다 이게 원래 있어요. 근데 답 내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한된 범위 안에 꼭지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0부터 10이니까 0부터 10이니까 들어갔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그대로 50인 게 그대로 써도 돼. 활용 문제가 대부분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답을 낼 땐 이거 없어도 답은 나와. 근데 서술형에서는 틀려. 안 된다. 답은 나와요. 그리고 심한 문제 들어가면 이거 안 따지면 틀리는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지. 답 맞았네? 가 아니라 내가 이거 체크했는지 꼭 확인해. 여기 활용 문제 맞았어도 이거 안 써있으면 원래 틀린 문제.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니네가 질문했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써줬지 문제에 친절하게. 근데 얘는 안 써있잖아. 찾아야 돼. 꼭 해야 돼. 그렇지? 제한된 범위는 나중에 여러분들 수학 하나, 수 원과정 들어갔을 때에도 제한된 그래프 문제는 계속 나와요. 그럼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다라는 걸 캐치 못하면 나중에 가면 개고생하는 거야. 답이 안 나와. 그때 가면. 자 됐죠? 그래서 일단 답은 50이 나왔고 숙제 나갈 거를 좀 풀어보자. 자, 다 적으면 일단 여기 있는 문제 한 4-5문제 풀어준 영상이 있다 했잖아. 내가 번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적으면은 번호에 표시 좀 일단 해볼래? 혼자 넘겨서 자 653번에다가 자 유튜브 영상이라고 써보시고 655번도 유튜브 영상이라고 써보세요. 654번이요? 3번 653하고 650 B 플러스 문제 2개 있지? 요거를 내가 이따가 저녁에 재생 목록에 올려놓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2문제를 좀 보고 해오시고 요 영상에 다른 문제 여기 있는 다른 문제 푼 것들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그냥 보지 말고 요거 2개만 보고 해요. 알았지? 자 선생님이 나중에 재생 목록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 한두 2개 정도만 풀고 시작.
자, 643 볼게요. 교육시험 기출이니까 뭔가 있겠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두근의 합을 줬네.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꼭지점이 직선 y는 2x-1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끊어서 잠깐 생각해보자. 자, 우리는 공부했어. 2차 방정식의 그리드 타는 게 뭐였어? 2차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의 x좌표였지. 맞니? 자, 얘가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y는 fx라는 이 녀석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x축하고 교점이 알파랑 베타에서 생긴 거야. 근데 두 개 더한 게 6이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는 2차 함수 식세우기 중에서 x축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알면 식세우는 아이디어를 a의 x-알파, x-베타라고 공부하지 않았나? 그렇지. 근데 알파랑 베타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전개 안 돼? 야, 좌변에 우변에 있는 이 식만 보면 이건 뭐예요? 언제 공부했어요? 2차 방정식 식세우기 아이디어랑 똑같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야. 2차 방정식 식세우는 공식이 이거 말고 뭐 있었어? 전개된 것도 있었잖아.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것도 있었죠. 맞니? 잘 보라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굳이 안 써도 돼. 잘 봐라. 그러면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아요? 합이 6인 게 써있지. 여기다 6 대입해도 돼.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야? 2차 함수 식세우기 아니에요. 여기 있나?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알파 베타. 자, 식은 어느 정도 찾았지. 알파 베타는 아직 못 구했어. 잘 봐라. 했는데 자, 조건이 하나 뭐가 있죠? 꼭지점이 어디에 있대? y는 2x-7 위에 있대. 야, 위의 점은 고민할 것도 없이 대입인데 꼭지점이 위에 있는 거지? 야, 생각.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 계산할 수 있네. 할 수 있죠. 이거 일반형이잖아.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지 않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절반의 제곱 더하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죠. 표준형 바꾸는 거 오늘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지? 바꿨어. 꼭지점의 좌표 뭐야? 3,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 말이죠. 됐니? 자, 이게 어디 위에 있다고?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뭐 해도 돼요? 대입해도 되죠. 자, 대입을 하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도 찾을 수 있다. 자, 마이너스 9 플러스 알파 베타가 6 마이너스 7이지? 그러면 자, 알파 베타가 뭐가 돼? 8이 되나? 다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8이네? 식 다 찾았지? 다 찾았어요. 자, 뭐 물어봤죠? F0을 물어봤어요. 이 식 전체가 fx일 때 F0을 구하여라. 영대입은 뭐 나오냐? 8 나오죠? 자, 합이에요, 이게. 오나 밥을 샜니? 이렇게 꾸벅꾸벅 잘 봐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자, 가져오면 650번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653번하고 55번은 영상 보고 좀 해오시고 남은 B 플러스 2개는 집에서 좀 고민을 해봐.
알았죠? 자, 근데 652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해보면 사실 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자. 자, 아까 있었던 유형 문제, 여기가 아니요. 자, 똑같아. 잘 가. 공부 열심히 하고. 가. 아까 똑같아. 아까 무슨 문제였냐?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치도 찾으세요. 그 문제랑 똑같아요. 뭐 얘기했어? 했잖아. 자, 그럼 소거시키기와 관계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문제는 이건 아니요. 자, Y는 한번 정리해서 가. Y 문자를 소거시킨 거야. 자, 대입해. X의 제곱 2 1-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아까랑 똑같아. 차이가 없어. 자, 됐나?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 자, 일단 대입은 이렇게 했는데, 잘 봐라. 똑같다. 아까 풀었던 문제는 제한된 범위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났는데, 자, 이거는 내가 왜 풀어주려고 했냐면, X하고 Y에 제한된 범위가 써있어요. 얘는 Y가 없어. X의 범위만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는 것만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 게, 잘 봐라. 1단계도 있어, 있는 거. Y 대신에 1-X 대입했지. 근데 애들이 놓치는 부분 범위 계산할 때 y 대신에 1-x 대입하는 걸 여기도 대입해요. 이거 안 하면 큰일이 벌어져. 봐라. 했어 지금. 자, 대입을 했어.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1-x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풀게 되면 1차 부등식이잖아.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봐라. 그럼 현재 상태에서 x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거야? 요거랑 요거까지. 요거랑 요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x의 제한된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라는 새로운 x의 범위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범위가.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얘만 보고 풀게 되면 범위가 다르잖아. 이게 없는 거잖아. 이거. 그럼 답이 엉뚱한 게 나온다고.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의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만약에 내가 까먹어서 놓쳤다, 못 풀었다. 이걸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라. 안 했어요. 문제에서 최대 치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자, 이것도 표준형 바꿔야 되는 건 아니겠죠? 바꿨더니 식이 이렇게 돼. 뭐 해야 돼? 그림 그리라고 했지. 아래로 굴르기지. 3분의 2가 축이고. 봐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있으면 0이 어딨죠? 3분의 2보다 왼쪽에 있지요? 범위를 따지다 말았으면 0보다 4,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여기 주황색을 쓰는 거란 말이야. 뭐가 이상한지 알겠어?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잖아. 최소값은 얼마예요? 얘죠. 자, 3분의 2, 3분의 2인 거잖아. 꼭지점의 y좌표가. 자, 최소값은 나왔는데, 야, 최대값 구할 수 있니? 못 구하지. 그래프가 이거 뭐야? 계속 위로 뻗어나가는 거잖아. 제일 위에 있는 점 찾아야 되는데, 제일 위에 있는 점 찾아야 못 찾아요? 못 찾지. 그럼 현재 그림 상태에서는 최대값 못 찾아. 그럼 의심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나? 문제가 잘못되지 않아. 그래서 아까 같은 이 범위 계산하는 걸 안 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딱 문제 풀 때 의심을 해야 돼. 뭐가 이상한데? 이거 최대값 못 찾잖아.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아까 계산했던 게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지? 자, 그럼 1은 오른쪽에 있죠. 3분의 2보다. 자, 잘 봐라. 0하고 3분의 2랑 3분의 2하고 1이랑 누가 더 가까워? 얘가 좀 가깝지. 이건 3분의 2랑 1이니까 3분의 1칸이잖아. 이건 3분의 2칸이잖아. 좀 더 가까우니까. 자, 이거 주황색 잘못된 거야.
좀 가까운 쪽에 1이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제한돼 보니까 딱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최소값은 변함없고요. 네,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0을 대입한 게 아까는 못 구했었던 최대값이 나타나는 거야. 자, 0 대입하면 얼마냐? 0 대입하면 2가 되지? 맞죠? 이 나와. 자, 이렇게 풀면서 느껴야 돼, 얘들아. 이걸 안 따질 수 있어요. 물론 까먹을 수도 있고, 처음 풀 때 모르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답을 내려고 하니까 이걸 아까 못 구했잖아. 뭔가 이상하네. 의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의심을 했다 치더라도 답을 못 구할 수 있어. 그럼 그러고 학원을 오면 설명을 딱 들었잖아. 아, 저걸 안 했구나. 그럼 다음엔 안 틀리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문제 하나하나 풀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뒤로 갈수록. 알았죠? 내가 계속 니네들한테 중학교부를 벗어나야 돼 얘기를 몇 번을 해. 잠깐 숙제하고 뭐 놀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걸 하고 계시잖아요. 내신 대비하는 것도 알겠지? 오랫동안 늦게까지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제발 부탁인데 미리미리 좀 해. 코앞에 닥쳐가지고 얼른다고 잘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대충 하게 되고 조금 덜 해오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니네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버릇이잖아. 맞지? 부정할 수 없죠. 아직까지도 그러죠. 코앞에 닥치면 하죠. 반성하고 해야 돼, 얘들아. 어려운 거 맞아, 얘들아. 니네가 힘들어하는 거 다 이해해줄 수 있는데 고쳐야 돼, 그런 거. 숙제하는데 막 2시간 넘어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어. 당연한 거야. 중학교 때 그렇게 안 했잖아, 니네. 오래 안 걸렸잖아. 학원 숙제 받으면 뭐 끽해야 1시간도 안 걸렸잖아. 30분 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잖아. 그건 중학교 때나 그런 거야. 고등학교 보면 그렇게 하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때는 편하겠지. 나중에 힘들어. 좀 정신 차리고 할 때가 됐어. 우리 이제 진도를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진도만 나가면 뭐 하겠어? 내가 아무리 앞에서 목 아프게 설명해주면 뭐 할까? 좀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달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부하는 습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자, 그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3번 보세요. 선생님이 풀어준 거는 번호에다가 좀 표시를 해놔. 알지? 번호에다가 뭐 따로 너만이 표시를 좀 해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준 것도 숙제로 풀어와야 돼. 알겠지? 내가 풀어준 건 넘어가는 게 아니야. 노트에다가 푸는 거 얘기했지. 그렇지? 자, 차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차를 넘어가니까 이 녀석들은 다 앞으로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어? 부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고 한 거였고요. 자, 노트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2차를 넘어가는 차수를 갖고 있으면 해를 찾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좌변을 인수분해해. 네,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과거에 우리 인수분해 단원에서 강조했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보다 고등과정에서 뭐가 더 중요했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내가 강조를 했었죠. 훨씬 많이 쓰다고 했잖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자, 무슨 곱셈 공식인지 당시 모르겠잖아. 사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조력제법을 시행해. 인수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혹시라도 까먹었을까봐 얘기하는데 3차항하고 2차항이 없죠? 그럼 3차항에서 빵이고 2차항에서 빵이라서 안 쓴 거야. 0이라고 쓴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어? 대입했을 때 0 되는 x값을 찾아냈었지. 자, 근데 이거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돼요. 해볼까요? 자, 0 나오는 거 확인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식을 일단 1차 과정으로 x-1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1, 1 어디 잘못 썼나? 마이너스 뭐지? 맞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또 해보자. 자, 했을 때 요게 또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래? 여기다 뭐 대입하면 0돼요? x에다가 1 대입하면 0 되는 거 확인되지.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한번 또 해. 자, 근데 내가 왜 또 조립제법 했어요? 여러분, 고차방 정식 찾을 때 괄호 2개짜리로 쪼개졌으면 이 괄호를 0 만드는 x값 또는 이 괄호를 0 만드는 x값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녀석을 0 만드는 x값 찾는 행위는 3차 방정식이죠. 차수가 2차 넘어가면 다 고차방 정식이야. 그럼 고차방 정식 푸는 건 어지간하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만 또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 한 거야. 자, 그럼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또 1 대입하면 또 0 되지. 자, 해볼래? 여기 1 대입해봐.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0 되죠. 자, 그럼 계산하자. 1, 2, 3 마이너스 3. 그냥 3이죠. 그래서 0 이렇게 딱 되죠. 그럼 현재까지 식은 어떻게 된 거냐면 x-1 원래 있었고 과정을 잘 이해하자. 노란색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했어요? 여기서 인수분해를 한 번 또 한 거야. 어떻게? x-1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이라고 인수분해를 한 거야. 더 되는지 확인해봐. 이건 되냐? 정수 범위 내에서 안 되죠? 끝이야. 다 했어. 자, 그럼 굳이 찾으면 꼭 얘랑 얘랑은 x값이 똑같아요. 그럼 답을 원래 쓸 때는 여러분 x는 1 겹치니까 중근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계산할 땐 요거를 는 0 만드는 x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근해 공식 써가지고 풀어야 돼. 쓰면 뭐 나오겠죠. 근데 문제를 잘 봐라. 두 허근이라고 줬는데 자, 센스 있는 풀이를 하자고. 근해 공식 쓰면 이 녀석의 근을 구할 수 있고요. 자, 해볼래? 짝수 공식 되죠? 짝수잖아. 마이너스 절반 얼마?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이거 어떻게 바꿨어? i 문자 썼잖아. 맞죠? 자, 그럼 혹은 두 개가 생기긴 했어. 그랬을 때 거기서 물어본 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을 물어봤는데 잘 들어라. 알파 베타를 찾긴 했는데 이걸 계산해서 푸는 문제라고 해도 되는데요. 센스 있는 풀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허근이 생기는 건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자, 공도벌하자고 우리 얘가 왜 허근이 생기는지를 계산하지 않고 알 수 있냐면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판별식이었죠. 그럼 이 녀석만 따로 풀어봐. 공도벌 해야 돼. 여기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 때 공부했던 도구가 다 나와. 그대로 계속 나온다. 2차 함수 풀 때도 느끼지 않았니? 2차 방정식 개념 문제 계속 나왔잖아. 자, 이 녀석의 판별식을 계산하게 되면 짝수 판별식에 의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0보다 작으니까 얘는 허근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한 두 허근이 무조건 여기서 생긴다라고 허근이 생겨 혼란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얘기해. 그럼 이렇게 할 거라고 알파 베타를 찾지 말고 이 녀석의 허근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니네가 공부했던 근계수를 쓰는 거야. 허근의 합은 마이너스 2. 두근의 곱은 공식이 뭐였어? a분의 c니까 3이지.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죠? 못 떠올라? 고등학교 곱셈 공식이지 이거? 까먹은 사람 있으면 돌았죠. 이거였죠. 여기다 대입하겠다 하는 거야. 자, 훨씬 나네. 자, 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곱한 게 3이고 더한 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각의 사람은 얼마야? 10인가요? 자,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결론은 이겁니다. 차수가 3차일 때는 조립제법 한 번밖에 안 해. 차수가 4차는 두 번 하게 돼 있어. 물론 다 100%는 아닌데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두 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차수가 올라갈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자, 그 다음에 역적거 하나 해보자. 자, 706번 할 거예요.
자, 실근의 합을 A, 허근의 곱을 B라고 했대. 실근 허근을 왜 언급했는지 좀 의심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공통 부분 존재하는 거 보이죠? 자, 이 부분이 똑같다는 거 눈에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뭐 예를 들어서 A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됐니?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요거를 전개를 하는 거야. 전개하면 A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이지? 자, 그 전개를 쭉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자, 요거 4A가 되니까 2A가 되고, 자, 4에서 19 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유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그래서 3또는 마이너스 5인데, 자, A 자체가 원래 X의 제곱 더하기 4X였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X의 제곱 더하기 4X가 마이너스 5일 때, X의 제곱 더하기 4X가 얼마? 3일 때 두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까랑 똑같아. 뭐라고 했냐면 7근의 합을 A, 허근의 곱을 B라고 했어. 그럼 이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이항하면 이렇게 되죠. 어디에서 7근 생기고 어디에서 허근 생길까? 아까 판별식 써서 따져봤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다 써보는 거야.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 녀석 판별식 쓰게 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음수고요. 밑에 있는 거 판별식 쓰게 되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게 되면은 양수 나옵니다. 자, 그러면 7근은 여기도 생기는 거지. 허근은 여기도 생기는 거지. 그럼 똑같다. 아까처럼 근의 공식에서 찾아? 아니야. 얘네는 근계수를 공부했잖아. 실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실근 여기서 생긴다면 여기. 그럼 두 근의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실근의 합인 거고. 합이죠? 그 다음에 허근의 곱을 물어봤죠? 허근 여기 생겨. 허근의 곱이니까 A분의 C. 그러니까 5가 됐다. 다 찾았어. 자, 두 개를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9가 됐죠. 됐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한 후에 문제에서 물어본 조건을 찾아서 푸는 그냥 노멀한 문제예요. 자, 속도를 좀 냅시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뒤로 넘길게요. 그리고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문제 푸는 건 항상 다 올려주니까 적는 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라. 그래서 보면서 공부하시라고. 선생님이 올려준 자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공부할 때만큼은. 자,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x의 4제곱. 아까 활용 문제 풀 때 한번 해봤죠? 자, 옛날에 배운 개념이 또 있어요. 알파, 알파파. 자, 혈렉 표시라는 건 우리 이건 아직 기억하잖아. 그렇죠? 알파, 알파파, 베타, 베타파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다. 자, 생각해보자. 일단 이 녀석 인수분해부터 해볼까요? x의 제곱을 또 치환해 볼게요.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x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6을 넣는데, 그렇죠? 근데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되냐? 안 되지. 정수 범위 내에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택한 두 번째 방식이 뭐였어? 노트 정리할 때 주어진 식을 합차 공식의 구조화기로 정리했었고, 인수분해 됐던 거야. 자, 노트 정리는 당연히 돼 있을 것이고요. 자, 얘는 안 됩니다. 변형하자. 어떻게 변형했어? 어떤 특정한 식을 더하고 빼라고 했었죠. 근데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빼는데 이 더하고 뺀 식이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를 더해? 적당히 더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또 돼요. 자, 그럼 뭐 더하면 완전 제곱식 돼요? 머리를 빨리 굴려봐. 내가 풀어주는 거 알아듣기만 하지 말고 뭐 더해야 돼? 야, 단순하게 생각해.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뭘로 바뀌면 완전 제곱식이야? 9x 제곱을 더해? 그래, 그래서 더해볼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3x의 제곱이죠. 자, 그럼 가로친 부분 계산하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8x의 제곱 더하기 16 완전 제곱식이지. 왜? x의 제곱이고 제곱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죠. X 제곱은 왜 나와요? 얘랑 더해서 8x의 제곱이 된 거고 내가 뭐라 했어? 여기 있는 식 더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게끔 자 합차 공식이라 했잖아. 완전 제곱식이 두 개가 생기게끔 변형하는 거야. 그때 앞에 있는 거 하나 완전 제곱식, 뒤에 있는 거 하나도 완전 제곱식. 그러면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이니까 딱 이 모양이지. 구조 알겠니? 근데 뭐를 더하고 빼야 되는지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 플러스 8로 바뀌면 이 녀석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리고 더하고 뺀 식이 반드시 무슨 식이 돼야 된다?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3x의 제곱 이렇게 되지.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됩니다.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뭐야? 좌변을 일수분해 한 거야. 그게 는 0인 거를 푸는 거예요. 자, 좌변 일수분해 끝. 자, 그랬을 때 근을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 근이 4개나 있죠. 잘 봐라. 이거 4차 방정식이지. 차수가 올라가면 근의 개수도 일반적으로 늘어나. 차수가 4차면 근의 개수는 최대 4개까지 줍니다. 2차 방정식일 때 최대 2개였잖아. 똑같은 거야. 4차일 때는 근이 4개까지 줍니다. 자, 그럴 때 똑같아요. 내가 아까 풀 때 근을 직접 찾았어? 한 문제도 없지?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라고 적혀있는데 얘네 2차 방정식 때 켤레그레 성질 공부했죠? 이해합니까? 2차 방정식 때 켤레그레 성질이 두 가지가 있었지.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면, 자, 짧게 쓴다. 개수가 유리수 조건이면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 주어져 있으면 1 마이너스 루트 2도 근이 나죠. 개수가 모두 실수 조건이 있으면 1 플러스 2i가 근이면 이 녀석의 켤레가 항공인 1 마이너스 2i도 근이다. 기억나냐? 문제를 봐. 저기 주어져 있는 식은, 자, 여기 있는 인수분해 된 식은 이거 0 만드는 해와 이거 0 만드는 해 찾아야 되는 거잖아. 잘 보라고. 알파 베타를 안 찾을 거야. 그냥 켤레근이 돼. 이거 는 0 만드는 거 2차 방정식이잖아. 개수 봐봐. 1, 3, 4. 개수 조건 실수죠. 개수 조건이 실수면 얘가 근이면 얘도 근이야. 혈액은 돼 안 돼? 돼. 근데 잘 들어. 이거를 숫자 개념을 좀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유리수보다 실수가 범위가 넓지. 이건 안 되나? 얘들아, 실수 조건일 때 이게 되면 실수 조건일 때 이거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실수가 더 넓은 범위잖아. 얘가 더 제한된 범위고. 그럼 당연한 건데 이거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실수 범위일 때 허수의 켤레근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무리수의 켤레근도 돼. 알겠어요? 실수 조건일 때 이거 두 개가 다 된다. 실수일 때 주로 허근 문제가 나왔으니까 애들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수 조건일 때는 다 돼. 사실은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 때 둘 다 켤레근의 성질 막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아. 근계수 쓸 거야. 근계수. 얘 두 근을 잘 봐라. 알파, 알파바, 베타, 베타바라고 생각했지. 그럼 여기에 근 하나를 알파라고 생각하자. 그럼 켤레근이 된다는 거. 무조건 또 다른 건 알파 빠이다. 이 녀석의 한 근을 베타라고 하자. 그럼 이 녀석의 켤레근 베타바도 무조건 근.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어? 두 근의 곱이지. 그러니까 이 식에서 두 근의 곱, 이 식에서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끝이야. 근계수죠? A분의 C잖아. 얼마? 4. A분의 C잖아. 얼마? 4. 알파 베타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자, 됐어요? 그럼 두 개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답은 8이네. 5번이죠, 5번.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 켤레근의 성질 막 써도 된다. 왜? 2차 방정식. 그래서 개수 조건이 못한다. 실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특히 이거 좀 조심해라. 실수 조건일 때 무리수 켤레근 성질로 된다. 실수가 더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확인했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고은이가 어려워했던 구분이 나오셨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모르는 게 어려운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잘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얘기했죠. 여기는 딱 내신 수준이지 고차원적인 내용이 없어요. 알겠지? 자, 시간 관계상 좀 끝까지 못 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풍산자 3페이지가 그건 안 해도 되는 거다. 그대로. 왜냐면 개념부터 오늘 안 했잖아. 숫자가 좀 줄었다. 아니, 풀도 줘야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해줄게. 자, 일단 요거는 다 해보자. 다 못 풀어줘도 해보자고. 알았죠? 자, 해봅시다. 상관방정식인데요. 유형 4번이 그렇습니다. 자, 713 할게. 자, 일단 요거는 곱셈 공식에 대한 숙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상반방정식이 뭐냐면 차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한 기준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의 형태일 때를 상반방정식이라 하고요. 풀이 과정의 테크닉이 무조건 기준이 되는 이 x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노트 정리해준 건 5차까지 써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 여기는 앞부분은 다 4차까지밖에 없어. 5차부터는 노트 정리돼 있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5차 관련된 상관방정식이면 x에다가 무조건 -1 대입해서 조립제법하면 되더라라고 내가 아마 증명해 줬을 거예요. 좀 길게 써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얘는 일단 계산을 바로 하면 되고. 자, 하게 되면 말로 합니다. 얘분의 얘는 x제곱이잖아. 얘분의 얘가 x제곱분의 1이잖아. 자, 얘네들을 먼저 써. 왜 그랬냐면 요거랑 요거 짝지으면 무슨 공식이야? 중학교 3학년 곱셈 공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2x죠.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은 x분의 2죠. 근데 그거를 2로 묶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분의 요거는 -1이잖아. 우변은 0이지. 자, 그럼 그랬을 때 이거 계산하는 건 곱셈 공식 아니야. 잘 들어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요거 써야 되죠.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2 이렇게 되죠. 중학교 거다. 이거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요. 자, 그랬을 때 한 실근을 자, 이제 계산까지는 했어. 자,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변형을 했더니 이거 더하기 요거 빼기 1은 0 이렇게 정리돼요. 했더니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게 자, 똑같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a의 제곱이지 2a지. 그 다음에 -1 -2니까 마이너스 이거 잠깐만 2a 맞구나 -3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이 인수분해도 되네. 자,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럴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가 원래 뭐였어? x의 제곱 더하기 x분의 1이야. 그럼 그게 -3 또는 1이라는 두 가지를 찾아낸 거지. 자, 그 문제에서 잘 봐라.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야. 아까랑 똑같다. 이거 정리하면 양변에 x 곱해. 분모에 x 있는 거 날려버려. x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은 0이지. 이것도 곱해. x의 제곱 양변에 x 곱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지. 실근이라 했죠, 문제에서. 둘 중에 어디 실근 생길까요? 아까 했던 거죠? 판별식. 여기 생겨. 얘는 생겨?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허근, 얘는 실근이지. 자, 그거를 알파라고 했을 때 똑같아. 아까 내가 그걸 다 구했디? 안 구했어요. 실근이 어디서 생긴다라는 걸 알았어? 윗줄에서 생긴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x가 그 문제에서 말한 알파인 거야. 알파가 어디 있다고? 여기에 있는 알파, x가 알파인 거야. 여기에 있는 x가 알파라고. 따라서 x 문자에다가 그냥 알파를 대입하면 돼. 그럼 거기 말한 x 아니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딱 만들어졌죠? 얼마래? -3. 해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직접 계산하는 게 하나도 없지. 물론 직접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다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직접 계산 절대로 하지 않아.
자, 자, 그 다음에 요 유형까지는 할 수 있겠다. 자, 유형 5번에 7을 칠할게요. 6번 유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개점 노트에 처음 영상 있죠? 한 고차 방정식 첫 내용. 거기에 예제로 마구 써줬던 예제에 해당하는 문제라 아마 그 영상 봤으면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7번은 말 그대로 문장제 활용이라 해볼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자, 어려운 문제 빼면은 얘네가 다 가능합니다. B 플러스 빼면은요. 자, 얼른 이거 하고 끝내자. 자, 4차 방정식의 두 분이 2하고 3인데 되게 쉬워. 왜 그러냐면 4차 방정식도 방정식이야. 방정식의 진리, 근이 주어져 있으면 뭐 했어요? 대입했죠. 그 식에다가 x에다가 2하고 3을 그냥 대입하는 거야.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써줄게. x에다가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를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하게 되면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6 나오고, 자, 24a 플러스 b는 숫자가 좀 커. 자,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가관법 해가지고 요거 저거 빼면은요 18a가 자 빼면은 마이너스 90 나오지. 자, 그래서 a가 자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b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 나와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풀래? 5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고 그럼 계수 다 알았잖아. 그 다음에 뭐해? 4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인수분해해서 하는 거죠. 과정 알겠죠? 이건 아까 했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과정 알겠지? 자, 안녕히 가세요.